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를 행복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죠. 불교계 미소천사 동은 스님 모셨습니다. 좋은 법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독한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어떤 사람일까요? 쓸모없는 인간이요? 네. 좀 너무 어려운데. 쓸모없는 백수? 백수? 땡!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 하니까 평생 속 썩인 남편 떠올리는 보살님도 몇 분 계실 거고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최란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 괴테가 말했답니다. 그때도 감사의 중요성을 그럼요. 진즉에 알았군요. 네. 방송 보면서 찔리는 남편분들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네. 부처님께 감사하고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동원 스님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할 수 있어 더 감사한 시간입니다. 불자뿐 아니라 타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또 열렬한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BTN 붓다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또 특별한 저희 지인들 이렇게 한자 해가지고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아껴가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김관선 씨, 박호신 씨, 그다음에 박채린 우리 쇼핑 호스트, 그다음에 김영아 씨, 거기다가 여기 더 진짜 그 감동이랄까요? 제 핸드폰으로 이거를 못 받고 제가 만나질 못해서 못 받았어요. 지난주 방송하신 이상해 김영임 씨가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이미 붓다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 며느님과 아들 그 최우성 씨하고 NS 윤지 가수 김윤주 씨가 직접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붓다에 가입을 한다고. 얼마나 감동입니까? 최우성 씨, 윤지 씨 너무 감사드려요. 이 마음 꼭 붓다에 잘 전달 드리겠고요. 우리 PD님께 우리 작가님 요거 잘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겠어요. 저를 아시는 모든 지인들께 또 붓다에 가입해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부처님의 가피가 골고루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위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을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이참에 나도 한번 동참해 볼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달에 10,000원, 커피 한두 잔 덜 마시면 붓다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누구나 붓다의 가족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보시하고 싶으신데 기회가 없었다. 네. 포교를 하고 싶지만 생업이 바빠서 마음만 굴뚝이다. 네. 그렇죠? 그런 분들 지금 바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 보시로 함께 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스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시하는 것은 특히 이제 붓다에 이런 데 가입하는 것이 법문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BTN의 덕분입니다. 네. 이러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덕분입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 그 붓다에 들을 때 그건 손해가 아니고 무한한 공덕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불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자 방송 포교를 통해 불국토의 길을 여는 BTN 붓다해 감사합니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이분 좋아합니다. 저도요. 사실 이러기가 어려운데 네, 사실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아요. 네. 진정한 연예계의 호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인성 훌륭하시죠? 노래 잘하시죠?
이 입담은 또 얼마나 후덕하게 좋게요. 그다음에 일명 한국의 리키 마틴.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흔들리는 우정의 주인공 홍경민 씨를 모셨습니다. 와. 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난 진짜 스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니, 저희 이충이체란의 감사합니다 프로에 홍경민 씨를 모실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저희 애기 아빠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경민 씨, 네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또 그 흔들리는 우정. 너무 오래된 노래긴 한데 예. 아, 그래도요. 진짜 그 찐 우정 때문에 지금 저의 한마디에 흔쾌히. 아니 뭐 저희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 저희는 뭐 진짜 움직입니다. 예. 그게 감동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식사 자리에 한마디 약속으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황금민 씨 진짜 박수 한번 치라니까. 아니 협박한 거 대단해요. 아니에요? 아니요. 나와 이러고? 아니. 아니 진짜 경민 씨 얼굴만 봐도 뭐 저런 막 진짜 이렇게 귀에 걸려요. 금세 즐거워지고 공연하느라 볼륨업, 네네네. 뮤지컬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네네. 아, 이 대답도 보세요. 당연히 와야죠 이러시잖아요, 스님. 홍경민 씨 보니까 어때요, 스님? 제가 산속에 있는 사람이 예. 홍경민 씨를 이름을 100% 기억을 해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홍경민 씨가 제가 알기로 연예계 활동을 몇 년 했는지 몰라도 꽤 오래됐어요. 네네. 오래됐는데 최근에까지 안 보이지 않고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네. 인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로라 스케줄을 타지 않고 그것이 부처님의 복이고 본인이 닦은 공덕입니다. 존경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홍경민 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잘 알지만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계속 제가 처음 대본을 쓴 작품인데요. 네. 볼륨업이라는 이제 뮤지컬을 공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그 이후에 사실 많은 공연이 없다가 네. 이번 가을에 굉장히 많은 공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수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연 무대가 있기 때문에 네. 가까이에서 이제 관객분들을 정말 몇 년 만에 많이 만나고 계신 걸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면서 공연하는 거가 훨씬 더 감동이 더하죠? 네, 아무래도 뭐 관객분들이랑 마주하는 게 훨씬 당연히 가수한테도 좋고 또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도 그냥 뭐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볼 네. 때보다는 현장을 더 좋아하시는데 그동안은 아예 뭐 지금도 물론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몇 년 만에 호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관객분들이 훨씬 더 그 실감나게 가까이서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무대를 본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 대중 이렇게 입장에서는 보면은 감사하죠. 더 막 신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그러지만 관중이 있는 거하고 그럼요. 많은 예. 거하고 적은 거하고는 그 흥이 나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스포츠도 화면으로 볼 때랑 현장에서 볼 때는 맞아. 맞아요. 완전히 네. 차이가 나니까요. 공연 중인 뮤지컬 제목이 아주 너무 좋아요. 볼륨업. 이번에는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뮤지컬 기획에서 대본도 직접 쓰셨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작가가 뭐 제 일에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 뮤지컬을 좀 여러 차례 접하면서 이제 창작 뮤지컬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그런 결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직접 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첫 도전이신가요? 써본 적은 있는데 진짜 써서 공연으로 완성을 해서 올린 건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운 좋게
빠르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민 씨 하면 그 뮤지컬로 아주 배우로서 아주 정평이 나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작가로서는 생소한데 혹시 뭐 김정선 씨한테 무슨 그 작품의 그 모티브를 받았다고. 이제 극 중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라이브 클럽, 이제 뭐 연주자도 없어지고 이제 손님도 발길이 뜸한 그런 라이브 클럽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장 역할인데 제가 아, 실제로 김종서 씨가 비슷한 그 라이브 바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 예. 근데 망했나요? 지금 뭐 잘 되고 있는데 아, 무슨 그 소리입니까?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사이에 다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영업 시간 그 제한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라이브 클럽 특성상 낮에는 어차피 손님이 없고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늦게 열어요. 7시에 문을 여는데 영업 제한이 시간이 9시까지였어요. 맞아,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손님이. 그럼 뭐 7시에서 9시. 예, 예. 누가 뭐 라이브 바에 와서 한두 시간 그렇죠. 잠깐 앉아 있다 가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 네, 커피숍도 네. 아니고. 그 정말 텅 비어 있는 그 가게를 보면서 노트북으로 대본을 쓰는데 정말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리얼 체험이네요. 예, 예. 그래서 김종서 씨도 같은 그 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뭐 본인도 거의 자기 생활 같은 그런.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이 풀려서 뭐 가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홍경인 씨가 정말 재능이 많으신 분이세요. 가창력은 기본이고 또 연기도 잘하시고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입담도 얼마나 좋아요. 대체 가수 본캐 말고 홍경민 씨 부캐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일로 따지면 네.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뉴스 진행 이런 거 못 해봤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는 사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작게는 제가 신인 때 뭐 리포터나 네네.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라디오 진행이라던가 뭐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근데 내가 볼 때는 예능 프로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뭐 맞아요.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육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라라 예, 아빠. 네. 라라 아빠의 근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잘 봤거든요. 우리의 라라 자매 많이 컸죠? 라임이하고 라온이? 예, 처음에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갔을 때는 이제 4살, 1살이었고요. 지금은 7살, 4살. 와, 대단하다. 아니, 7살 아이를 둔 아빠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저도 현재. 예, 저도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무슨 아빠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 예예예 그래서 네. 뭐 힘은 드는데 그래도 뭐 그만큼의 또 보람. 느끼지 못했던 그쵸. 행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이 모습이 하루하루가 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만큼 이제 어깨가 무겁고 한편으로는 부모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거. 그죠? 맞아요. 우리도 잘 저희도 지켜봤으니까 다 키워보고 있는데. 느끼게 되는데 지금 막 키우는 어린애지만 어떠세요? 좀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뭐 좀 표현을 하자면 제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축가를 부르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장면이 예전에는 그렇죠. 아무 생각 안 그렇죠. 했었는데 난 딸이 둘인데. 예, 지금은 좀 되게 어. 물론 아직 먼 얘기겠지만 좀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마음가짐이 또 이렇게 다 바뀌는구나. 좀 그런 걸 지금 많이 먼 얘기를 했는데 먼 얘기 아니에요. 금방이죠.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저도 저희 쌍둥이 딸들이 아대차고 엉금엉금 긴 것 같은데 예. 벌써 2, 3년 전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월이 훅훅 가는데 그러면 그 자식을 키우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눈에 넣어도 특히 아빠들은 딸 하면 뭐 딸바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워낙 이제 딸들이 아빠들한테 다른 집도 다 그러겠지만 이제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고 그래요?
예, 뭐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오. 아 이게 지금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어쨌든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좀 무럭무럭 크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다고 그야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니 홍경민 씨 어머님도 두 아들 키우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던데 네. 홍경민 씨는 불교는 다름 아닌 어머니시라고. 그건 또 무슨. 예, 뭐 저희 어머니 워낙 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뭐 신심이 깊으시다 그래야 되나요? 불심이 불심이 깊으신 거예요. 깊으시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산에 계신 분 그 정도의 정도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저 아는 선배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나 엄마 때문에 미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불자신데 절을 세 군데나 다니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요. 형, 우리 엄마는 세 군데 빼고 다 다녀. 뭘 그거를 고민을 해. 그래서 기본 세 군데죠, 진짜. 예, 그래서 워낙 불심이 깊으셔서 네. 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어릴 때 입시할 때는 네. 당연히 뭐 100일 동안 새벽에 가셔서 뭐 매일 아침 108배. 108배 하시고. 아, 제가 한번 형 입시 때 엄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내가 같이 가서 해보겠다고. 108배 하셨어요? 제가 제 기억에 70 몇 번째에서부터 까먹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한 번 하고 한 번 돌리잖아요. 정확히 그게 맞아야 된다는데 어느 아니, 순간 안 맞아도 돼요. 어느 순간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정말 좋아진 게 요즘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8배 그 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확히 세주는 게. 그래서 그걸로 하는 그 후배들도 있긴 해요. 예. 아, 어머님 불심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뭐, 그런데 가족 종교가 제 각각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같이 사셨는데 천주교셨고 아, 작은 그러니까 제가 삼촌이 두 분 계신데 이제 작은 엄마들 다 이제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같이 이제 삼촌 분들이랑 다 사촌 동생들이랑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랑 외할머니는 또 워낙 또 불심이 깊으시고 그러니까 불교고. 저희 아버지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어떠한 행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히 그걸 보면서 크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특별히 어떤 뭐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성당에 갈 일은 없었고 그렇다고 또 뭐 삼촌들을 따라서 교회 다닐 일은 없다 보니 엄마 그냥 따라서. 엄마 따라서 절에 갈 네. 일은 많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 다 잘 알고 있고. 예. 네. 그럼 뭐 그 불심이 깊은 홍경민 씨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불자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네,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요. 아니,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네. 왜냐하면 근데 저 방송 전에 에피소드지만 아내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거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그 얘기 듣고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저도 집안의 평화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요일 날 보통 뭐 해요? 이렇게 첫 만남에. 예. 아니 왜 또 어머니랑 또 너무 달라지면 네. 서로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뭐 이제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거 먼저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는 교회를 가고요. 이러면은 그럼 이제- 종교가 다른 건데. 아니, 예. 그 데이트하는 남녀들의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 예. 그렇죠. 만나면서 일요일 날 뭐예요? 그러면. 어머니랑 고부간에 또 서로 좀 뭔가가 좀 대립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그럼- 굉장히 화평하시겠어요. 네, 지금 뭐 전혀 그런 문제 네. 없이. 예. 불자 어머님 영향 덕분일까요? 뭐든 빨리 알아채리고 실수해도 금방 뉘우치는 편이라고 해요. 홍경민 씨는. 그 예전에 중학생 때인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냉장고에 어머니가 미숫가루를 타놓으셨는데 네. 밤마다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거 잔을 쓰면 이제 설거지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통째로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데 냉장고 불빛에 어두운데 밤에 새벽에 네. 불빛에 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죽어 어머.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니 내가 그럼 그동안 이걸 모르고 먹었다. 먹은 건지 아니면 얘가 좀 전에 들어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모르고 먹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모르고 먹었을 때는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못 먹지. 근데 여기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 네. 원효 대사가
유학을 가던 길에 해골의 고인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떠나지 않은 일화가 있단 말이죠. 아, 그래요. 밤에 너무 목이 대박. 말라서 음.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의 고인물이었다. 그래서 네. 너무 역겨웠는데 이게 사람이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구나를 깨달으면서 깨달음. 유학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그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이야, 바퀴벌레 떠 있는 걸 똑똑히 쳐다보면서 제가 맛있었어. 몇 모금을 더 마셨죠.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 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전에 원효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원효 역할을 했어? 맡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20몇 년간 제가 했던 공연 중에 그때만큼 기뻐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지막 커튼 콜 때 원효 대사가 나와서 모든 관객한테 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원효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이 저런 대중들에게. 이 모습에 그렇게 감동을 아, 받으시더라고요. 감동이죠. 네. 감동이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면모가 남달랐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한때는 뭐 친구들이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생 무상을 크게 느꼈다고 또.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아예 어릴 때는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었는데 네. 뭐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안타까운 얘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릴 때는 이게 예전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굉장히 뭔가 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좋은 무슨 사주를 타고 태어났나 봐. 뭐 이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좀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주변에 생기고 이럴 때는 사실 좀 생각이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은 방송에서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하고 쾌활하시지만 데뷔 후 26년 되셨다고 그래요. 그죠? 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잘 살아오신 분 같아요. 우정은 흔들렸지만 늘 삶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엄격한 부모님의 가르침이라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좀 엄하신 편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자꾸 할아버지 때부터도 쭉 내려오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랑 있는 걸 보면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이것들이 할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막 밥 먹다 말고 막 텔레비전을 보겠다고 뛰어가고 막 뭐 밥 먹다 말고 막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밥 그렇죠. 먹을 때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렇죠. 뭐 말 많이 하는 것도. 예, 할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또 아버지도 굉장히 엄하셔서 연예계 생활을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는데 생활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일이 없으면 들어와라. 그러니까 가수가 된 이후에도 오늘 스케줄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네가 왜 이 밤에 나가서 그러고 있냐. 뭐 약간 이런 정도로 좀. 그리고 이제 네가 문제가 생기면 너만 문제가 생기면 되는데 너는 연예인이 됐으니까 네가 이 집 아들인 거를 세상 사람이 다 안다.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에 이 집 아들이 문제 일으켰다는 거를 엄마 아버지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일수록 자기 체면도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족의 위신도 이런 걸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를 엄청 따지셔서 어. 전 되게 아무튼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따지면서 살았던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스캔들도 없이 잘 버텨오셨잖아요. 그리고 대중들한테 아까 이춘희 씨가 얘기했지만 홍경민 씨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네. 호감도가 완전히 좋잖아요. 저는 저 싫어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봤어요? 아니 이제 저도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악플도 달리고 다 이럴 수 있으니까 다 근데 이제 비교적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겪는 동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제가 뭐 관리를 잘했다기보다도 운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또
집에서도 엄격하게 하신 것도 있고. 네. 그게 다 외할머님과 어머님의 네, 엄마 저희 엄마 늘 부처님의 불심으로 갚이가 아닌가. 저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예. 맞아, 예, 맞아.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네. 어릴 때부터 네. 그 힘든 분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 성격이라고. 너무 착하셔. 예. 주머니에 있는 건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다 줘야 되는 줘야지 편한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주머니에 많이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 갖고 다닙니다. 알지. 많이 갖고 다니기가 뭐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약한 게 그런 경우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어디서 뭐 차 한 잔, 술 한 잔 하다 보면은 꼭 이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만나죠. 있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친구들이 야,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뭐 그걸로 뭐 엄청 떼돈을 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게 내가 큰 돈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뭐 유학생인데 내가 만든 뭐 핸드폰 줄인데 이걸 하나 사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나를 혹시 속였을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저도 그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식사하든가 이렇게 뭐 그 식당 술 한잔 하는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이 꼭 와요. 뭐 껌 하든지. 예. 근데 이제 겨울 찹쌀떡도 또 있고. 이제 조금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복조리 팔아요. 네. 이제 복조리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알면은 못 사줘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럴 거다 그러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음. 주는 게 더 편한 그렇죠.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은 발 편히 자는데 받는 사람은 발을 쪼그리고 맞아요. 잔대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한 번 고2 때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만난 어린아이한테 자장면을 사주고 차표를 끊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일화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집을 가출한 상태인데 나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뭐 말이 가출이지 사실. 아니, 외출. 뭐 본인이 하면 외출이야. 예, 말이 가출인 건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다시 닿은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 꿈이 이 다음에 크면 지금은 이제 일종의 보육 시설이죠.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네네. 그런 보육 시설을 만드는 게 꿈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친구인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행색이 굉장히 초라했는데 저기 형들 혹시 집 나오셨어요? 이러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 아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산에서 집을 나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집을 나와서 무작정 서울에 와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워낙 어리니까 네. 돈도 잘 안 주고 아, 그래서 다시 도망을 나와서 배고파서 뭐 운동장에서 수돗물 먹고 이러면서 이틀을 버텼다. 근데 얼핏 보니까 몇 살 많은 형들인 것 같은데 뭐 집 나온 얘기 이런 걸 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말을 건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돈이 없었고 그렇죠. 그 고아원을 차리겠다는 그 친구? 목표를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워낙 착한 친구였기 때문에 독서실 등록할 돈이었는데 그걸로 어머. 짜장면을 사주고 어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서울터미널에 가서 그 네. 부산 가는 고속버스 티켓을 끊어서 버스를 태워주고 남은 돈 한 1, 2만 원을 차비하거나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이러고 줬던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서 그 버스가 떠나면서 걔가 우리한테 손을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길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래가지고 집에 바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니 쟤도 저러는데 내가 지금 배가 불러갖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래가지고 그 길로 걸어서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거에도 굉장히 감명을 오히려 받은 거네요. 네. 근데 네. 네, 이런 일화가 2005년도죠. 그 수필집을 발간했어요. 진짜 다대다능. 진짜 만능이에요. 우리 그 작가님이 전국 그 헌책을 다 뒤져서 찾아냈는데 대단해요. 길을 지나다 문득이라는 이 수필집이요.
이거 홍경민 시장 맞죠? 예, 맞는데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이게- 이소영 작가 대단해요. 예. 이걸 찾아내 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길을 지나다 문득. 너무 놀라운 게 저걸 구하셨다는 게 대단한 이유가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저 출판사는 저 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 제가 제대하고 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잊어버리기 싫어서 제 기억 속에 담아두고 싶어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일화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아우, 대단합니다. 아니, 저기- 어떻게 또 이런 구구절절한 글로써 또 우리 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보면 볼수록 부끄럽습니다. 우리 홍경민 씨는 진짜 탈방미인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있어요. 또? 이거 책 낼 당시에 그 수필집 네. 판매 그 수익금을 모두 이제 강원 산불 아, 네. 피해 거기에다 어머. 이재민 도끼에 또 성금을 또 보시를 보셨어요. 하셨고. 야, 진짜 그 마음 정말 짱입니다. 짱. 엄지척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아마 뭐 그렇게까지 큰 적은 아니었을 그래도. 텐데 근데 그때는 그게 좀 되게 큰 물론 뭐 막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또 큰 사건들이 나긴 그렇죠. 합니다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군에 갔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좀 의미 있는 좀 그런 시간이 좀 네.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그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이제 그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덕에 오히려 제가 더 뭔가를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고 나면 그 감동이 나한테 더 고스란히 또 행복감이 젖어드니까 맞아요. 이런 보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훈수님, 우리 홍빈 씨 마음이 대단하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네. 어머니의 보시 그 하는 그 공덕이 자녀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상속이 되니까 그대로 물려받아서 잘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그 공덕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손자까지 간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냥 덕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베풀 만한 것이 없다고 하죠. 한 달에 10,000원 보시하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붓다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185에 0108번입니다. 홍명민 씨 어머니께서 하시던 108배를 떠올리면 쉽죠. 그렇죠. 185에 0108번이니까요. 그렇죠. 네. 비우면 도리어 얻게 되는 기쁨, 인생의 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스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네.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제가 쉽게 생각하기를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소화가 돼요. 네. 그러고 잊어버리고. 근데 그 붓다해에 많은 불자들이 보시를 하면은 그 법의 진리를 먹고 쉽게 해서 종 한 번 치는 소리에 사람이 마음이 바뀌듯이 네. 부처님의 진리의 법문과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10년, 20년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공덕의 보시, 그래서 금강경이 무주상 보시 공덕경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은 네. 우리 집안 잘 되고 재수대통하기를 원한다면 대다란이나 관음기도나 법화경으로 가고 내가 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법보시를 주관하고 있는 BTN에 보시하고 싶은 공덕이 적은 사람들은 금강경을 계속 읽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공덕을 쌓는다면 많은 사람한테 공덕이 돼서 큰 복전이 될 겁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홍경민 씨도 우리
이충이체란에 감사합니다에 어렵게 나오신 만큼 방송 보시는 분들 복 지으시라고 권선의 말씀 한번 보태주시죠. 저렇게 밥하려고 이렇게 쌀 모아놓은 그 통 네. 딱 열어보면 네, 진짜 쌀알이 요만한데 네, 그게 되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맞아요. 하나 바구니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같은 이치로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뭐 큰 힘을 보태라 이렇게 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작은 힘 하나 이렇게 모아서 좀 큰 힘으로 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평생 두 명의 여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와 네. 아내.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아내 자랑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네. 근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엄격한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 심지어 엄격한 시아버지를 좋아하는 없어요. 예, 근데 일정 부분 물론 저희 아버지도 다른 시아버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아내의 어떤 개인적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고민해주고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만큼 또 뭐 때로는 진짜 딸처럼 뭔가 직접적으로 저도 모르는 내용도 아버지랑 상의도 많이 하고 되게 잘 지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세요? 이제 2014년에 했으니까 8년 정도 했는데 네네네. 그렇게 큰 어떤 욕심 안 부리고 뭐 사실 뭐 다른 연예인 부부들이 이렇게 아내한테 해주는 것만큼 되게 많이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뭐 금전적으로도 뭐 더 크게 잘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상하잖아요. 네, 평소 생활을 그래도 집에서는 또 아내하고는 또 투닥투닥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때도 어쨌든 있는 그대로 좀 잘 이해해주고 그 다음 날까지는 안 가요 저희 와이프는. 그거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날 혹시 트러블이 있더라도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면 전 무조건 바라는 여기는 3박 4일 가는 아니요 저희 와이프는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굉장히 좋은 생기면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빨리 자라 일단 자고 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지만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마음을 가져주는 너무 것 좋다. 같아서 예. 굉장히 부러워하시네요 지금. 그러면 하루를 안 넘긴다 그랬잖아. 굉장히 여기는 부러워하시네. 3박 4일. 여기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부럽네요. 네. 좀 더 단축시켜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라 자매한테는 어떤 아빠이고 싶으세요? 잘하는 거는 많이 밀어주고 싶고요. 네.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고 싶진 않고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멋있는 아빠인 것 같지만 그러게요. 못하는데 하겠다 그러면 짐을 싸들고라도 말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딱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아빠 나도 아이돌 가수 할래. 뭐 지금 그러던 아니 중인가요? 지금 그러진 않는데 만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봐도 춤도 안 돼, 노래도 안 돼, 뭐 재능이 안 된다. 그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시킬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 선수 할래라고 했을 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던데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를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게 있으면 밀어주고 그렇죠. 본인이 잘못된 판단해서 뭐 정말 아닌 길인데 가겠다는 거는 어떻게든 말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그냥 뭐 공부 못해도 좋고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만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 잘 되게. 네. 솔직하고 꾸밈 없는 모습이 더 멋진 홍경민 씨.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앞으로 계획. 또 계획은? 네. 저도 친구들이랑 요즘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뭐 어디서 보니까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재미없단 말 많이 하는 이유가 어릴 때는 막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재밌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줄어서 그런 거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하긴 좀 어렵고 아니 조금만 힌트 좀 주면은 저희도 동참 좀 해볼까? 새로운 대본을 지금 준비하는 게 아. 있고요. 정말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예전에 하다 말았던 악기 연습을 제대로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아, 제가 스킨스쿠버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뭐 주변에 누가 그걸 잘한다길래 뭐 5m짜리 수영장에서 처음에 그걸 배운대요. 그래서 예, 맞아요. 뭐 가서 그걸 배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거를 하면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아, 그건 너무 맞는 좋네요. 얘기고 좋은 얘기네요. 아니, 고맙게도 홍경민 씨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붓다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해요. 이게 매달 자동이체 되는 건 아시죠? 자동이체는 뭐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까먹어도 이야. 예. 진짜. 네. 아니, 어머니께서 절에 가서 보셔야 하는 거를 늘 보셨죠? 저는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 때마다 그게 어디로 가는지 대충 감이 와요. 예, 뭐 네. 그게 뭐 엄마가 그렇게 해서 기분이 행복하시면 뭐 그거야 뭐 그게 그 자체로 좋은 거죠. 뭐. 예. 이번에 붓다에 가입해 주시는 것도 어떤 마음이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막 크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네. 적은 것부터 힘으로 이제 크게 모이는 하는. 거니까 네. 뭐 사실 그런 거 해야지 이래도 생각처럼 쉽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또 한결 편하시지 않을까 다들. 예. 아, 너무 예쁜 마음입니다. 홍경민 씨를 어머님과 같이 모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들 너무 훌륭하게 잘 키워주시는 우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홍경민 씨 어머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 동훈 스님이 축원이 빠지면 또 안 되겠죠? 홍경민 씨와 홍경민 씨의 가족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행복하시라고 축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하면서 제가 쳐다보면서 네. 결혼 한 8년 차라겠는데 나이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보이는 느낌은 27살 총각이에요. 맞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과거에 인기 있었으나 지금은 뭐 그렇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오늘이 나 남은 생애의 총괄의 새날이요, 새 사람이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매일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새 사람이고 새 날이다. 네. 이건 이렇게 살면 삶에 그날 하루가 활력이 있어요. 할 일이 있고 내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인기가 있었다는 건 내한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을 결혼 따지고 나이 따지지 말고 옛날에 그런 그 인기보다 몇 배 더 올릴 수 있는 익은 연기, 익은 노래, 사과처럼 풋사과보다는 더 빨갛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과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머니가 한테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대충 알겠다는 게 상당히 네. 매력이 있어요. 네. 예. 도시 공덕은 10번 얘기해도 그건 아깝지 않은데 절대 손해보지 않고 네. 어머니한테 10만 원을 용돈을 드리면 홍경민 씨한테 100만 원이 돼서 되돌아간다는 거. 인과 법칙은 자연 법칙과 똑같다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불자 가정으로서 더 행복하시라고 축원을 계속 홍경민 씨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신행 생활하는데 더 신심 있으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 네. 자, 저 끝으로. 네. 그 팬들에게 한마디 전하신다면. 저는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연예인이란 직업이 뭐 가수든 뭐 탤런트든 간에 연예인이란 직업이 아니면 이제 뭐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에 화면에 딱 나오면
짜증을 내는 출연자가 있고 되게 반가워하는 출연자가 있고 누구는 되게 싫다 얄밉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냥 제가 화면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출연자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 뭐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또 뭐 새로운 공연이 됐든 새로운 노래가 됐든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홍경민 씨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실 거예요. 홍경민 씨만 같아라. 정말 홍경민 씨만 같아라.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홍경민 씨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경민 씨 네. 공연 잘 되시라고 그다음에 늘 행복하시라고 저희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작은 것이나마 나누려는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불자가 아니어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네. 1855-0108번입니다. 한 달에 많은 보시하시고 한 달 내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일상 다반사 이 말이 불교에서 온 거 아시죠? 물론이죠. 차 마시듯 평범한 일상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만날 분이 바로 일상 다반사 평생 일상 속에서 보시공도 쌓아온 분입니다. 어머, 그래요? 보시에 계급이 있다면 이분은 단연 장군급입니다. 얼마 전 전역하신 고현수 장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게 좋은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대 가족 중에서 이렇게 높은 분이 계시다니 든든합니다. 아, 그러게 그죠? 말입니다. 어, 뭐요? 쓰리스타. 쓰리스타. 네. 장군이 쓰리스타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쓰리스타 몇 분 안 계시지 않나요? 아, 많이 계시고요. 네. 사실은 우리 이추희님, 최란님이 우리의 쓰리스타시고 우리의 우상이었고 우리 젊었을 때 엄청 좋아했잖아요. 아. 두 분 뵌다고 엄청 설렜어요, 제가. 아, 그래요? 보면서. 진짜? 예,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시면서 두 분이 갑장이시라고. 예, 어. 오팔 개띠. 아, 네네네네. 아니, 육군 제2사단장 2군 단장 역임하셨고, 포병 작전 전문가이자 군 인력 양성 체계 혁신 전문가. 와, 수식어만으로도 높고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인 걸 충분히 알겠거든요. 아, 여성분들도 알게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장군님. 예,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ROTC 출신이고요. 아, 네. 38년 동안 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좋아하는데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 아, 예, 네. 차 좋아하고 또 음식 조금 만들 줄 알고요.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약간 아, 충청도 사투리 좀 쓰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구수합니다. 예, 예비역 육군 중장 고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그 ROTC 출신으로 이 별 달고 그러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 막내 오빠도 ROTC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런 별 따기는 하늘에 진짜 별 따기라고 하던데. ROTC 일개 기수가 네. 한 4천 명 정도 인관을 합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그 중에서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이제 직업으로 선택한 저처럼 네네네네. 그 중에서 삼성 이상을 다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예, 제가 되게 대단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대단해요. 소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대령, 예. 중령 대령에서 다 이렇게 그때 많이들 나가시고요. 예, 그런 줄 장군도 알고 많이 있는데. 되긴 하는데 삼성 이상 되는 거는 그렇죠. 예, 아, 조금 진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아니, 제 말이 맞네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근데 저희가 앞서 차 얘기를 좀 했는데 차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술을 잘 못해요. 아. 군대 생활하면서 술을 잘 못하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희 집사람이 엄청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냐면 저 대신에 많이 마셨어요. 아, 대신요? 예. 그래서 우와. 지금도 우리 사람이 흑장미예요?
흑기사는 많이 봤는데 흑장미는 많지 저희 않던데. 집 사람이 약간 좀 뚱뚱한데 아. 그때 그 술하고 안주를 많이 먹어서 그렇고 지금 공치사 많이 하고요. 지금 오늘날 제가 삼성 장군 다는데 본인이 49%는 기여를 했다고 지금도.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일단 장군님 하면 뭔가 되게 엄하고 네.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네.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정말 편안하고 그쵸. 푸근하고 이러면은 이건 또 그 전역해서 그 군기가 약간 빠지신 많이 빠졌어요 군기가. 많이 빠지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 물 뺀다고 그러거든요. 아, 네. 사회화 된다는 얘기인데 네. 많이 빠졌고요. 제가 지금 아파트 16층에 사는데 네. 우리 동네에서 제가 16층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저는 어. 그 아파트에 살면서 무조건 먼저 보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합니다. 무조건. 심지어는 아기들 최근에는 강아지한테도 먼저 인사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제가 인사하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많이 바라봤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어디 출마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 좀 분위기가 약간 박수 안 한 이상하더라고요. 게 다행이시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인사를 하고 알려지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따뜻하게. 올 때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동네 아주머니하고 애기 만났는데 인사하고 그러면 아주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고 제가 거기 장군 출신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통상 저더러 16층 할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아니 유머까지 겸비한 센스 만점 장군님이신데 말씀 들으니까 집안 어르신들이 부처님께 지승으로 또 공을 들였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가 네. 19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20살에 제 아버지 한 분을 낳으시고 그 자궁을 이렇게 수술하셨어요. 옛날에는 왜 의술이 좀 그렇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대로 애를 못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귀한 분인데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이제 결혼을 오셨어요. 근데 내리 딸만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6.25 참전하면 그렇잖아. 언제 예, 돌아가실지 예. 모르는. 네. 그래서 엄청 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공덕을 많이 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장군님을 예, 그래서 제가 낳으신 거예요. 나와가지고요.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금지 오겹으로 컸습니다. 와. 예. 장군님도 어릴 네. 때부터 조부모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를 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옛날에는 왜 상위 군인들 있잖아요. 다치신 분들이 그렇죠. 집에 많이 오셨어요. 그 저희 집이 사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냥 그때는 또 때가 우리 이춘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천원이시잖아. 예, 예. 네, 맞아요. 네, 고향이. 네. 하루 밥 세끼 먹기가 좀 사실은 그렇죠. 조금 네,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할머니가 밥을 덜으시고 우리 밥을 이렇게 좀 나누셔가지고 어머나. 그것도 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네. 근데 꼭 그분들 나한테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좀 갖다 드리는데 나중에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도 배고픈데 왜 저분들한테 밥을 이렇게 나눠주시냐고 그랬더니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맞아. 그래야 네 자손들 또 너희 자손들이 배 골지 않고 사는 거야. 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다. 맞아요. 없는 것 작더라도 나누는 게 그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요. 확 각인이 돼가지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하나의 모토 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아니, 할머니 멘토신 거죠. 정신적인 멘토. 네.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던. 네. 그러니까 지금 오랜 옛날 이야기인데도 또렷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네, 실제로 군생활 하면서 무죄 칠시라는 그 가피를 여러 번 입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죠? 제가 이제 군단장이 삼성 장군이거든요. 네. 어디를 갔냐면 춘천에 갔습니다. 부대 앞에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대 땅이에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이 정자가 부대 땅에 있니? 그랬더니 역대 군단장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르신들 쉬시라고 그걸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원래 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지극한 그 사랑 때문에
어르신도 참 좋아해. 지금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음료수, 막걸리, 뭐 과자 이런 거 좀 채워드렸어요. 그리고 부대 안에 주말에 영화를 보는데 네.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냥 영화 보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자, 어머. 콜라, 팝콘 어머, 너무 이렇게 좋죠. 싸가지고 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르신들이 옛날 극장에서 팝콘에 콜라 마시면서 영화 관람하면 아우, 그건 진짜 추억입니다. 예, 예, 예. 네. 아니, 어르신들은 그 군단장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아, 그 몰랐죠. 이제 제가 그 나중에 이제 그 휴일날 그 막걸리 잡수고 계시더라고. 아. 저는 가서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리 와 이리 와. 그 막걸리 한 사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먹으면서 나더러 이 부대에 근무해 그러더라고요. 네. 아, 예, 여기 근무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얼마 전에 여기 군단장이 새로 바뀌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괜찮은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 왜요? 그랬더니 왜요? 아니 여기 저기 어르신들 들으라고 맥주 뭐 이런 거 막걸리 이런 거 여기다 채워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한 가지만 보면 알잖아. 그러면서 사람이 괜찮은가 봐. 그래서 아, 예, 제가 봐도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네.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얼마 있다가 이제 마을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군복 딱 차려입고 갔잖아요. 거기는. 아. 그랬더니 그 노인 회장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 본 얼굴인데. 예,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막걸리 그 같이 마셨던 그랬더니 아이고 이 양반이 말이야 그때 얘기하지 이제 안 했다고. 근데 그렇게 높으신 양반하고 막걸리 한 게 어디예요? 근데 또 이게 참 특이한 인연이 그 노인 회장님 사모님이 우리 그 충남 보령에 그 삽시도라고 있어요. 조그만 거기 출신이시더라고. 아. 저더러 충청도 제가 충남 그 대천 바닷가 사람이거든요. 예, 예. 네. 엄청 반갑다고 음식 많이 해주시고 많이 불러주시고. 아이, 좋은 인연이 네, 그래서 되셨어요. 그 뒤로 인연을 쭉 이어가서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모이면 계속 제가 그 냉장고는 끝까지 제가 채워드렸어요. 아, 멋지다. 근데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네. 통상 부대 주변에는 헬기 있잖아요. 네. 헬기 소리, 전차, 장갑차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 갈등이 있어요. 트러블이. 아. 그래서 부대 주변에 보면 프랭카드가 이렇게 막 붙고 네네.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그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제가 온 데는 그 싹 없어 있어요. 아니, 막걸리를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마시는 이제 친구 같이 지내시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이제 네. 동네 어르신이 야, 새로운 군단장 그 양반 사람 괜찮은데 야, 좋게 해라. 젊은 사람들한테.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시골에는 어른들만 계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민 지원 많이 해드렸어요. 어려운 일, 대민 지원이라고 그래서 청소하고 농사 지을 때 이렇게 가서 인력 지원해주고 그거 많이 해드렸어요. 아우, 잘하셨네요. 사실은 이제 막걸리, 작은 막걸리를 통해서 저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아, 부처님의 가피가 거기도. 역시 네. 불자 장군님은 다르시네요. 아니, 장군님은 ROTC 출신 동기생 중 유일한 삼성 장군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하심의 마음가짐이었다고 해요. 하심의 가피 이야기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양구에서 강원도 양구 예. 사단장을 했는데 사단장을 참 잘했어요. 그 예전에는 선임병과 후임병이 같이 쓰는 내무반 생활관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내무 부조리 또 피곤함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을 때 그러면 동기생들끼리 이렇게 생활을 하는 내무반을 썼으면 좋겠다. 그럼 편할 거 그럼 아니에요. 좀 편하죠. 예. 네네네. 이제 그거를 제가 나서서 맨 먼저 우리 군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새로운 걸 뭘 하려면 네.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요. 반대가 심하죠. 아, 그때 상처도 많이 받고. 네. 그런데 저는 무쏘의 뿔처럼 앞으로 가자. 왜 옳은 일이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주 잘 돼가지고요. 정착이 됐나요? 정착됐고 지금은 뭐 전군이 아. 육해공군 다 그렇게 돼 있고 아. 처음에 시작이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사단이 20년 만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장을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네. 그래서 사단장을 이제 우수하게 마치고 소위 이제 군인은 다음 진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장군 진급하는 소위 좋은 자리로 영전을 했어요. 아, 그래갖고 계룡대 육군본부라는 데로 갔는데 네. 그래서 한 2달쯤 지났는데 네. 예하부대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 직책이 감찰실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조사하는 책임자였거든요. 네. 이게 언론에 막 터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쨌든 어떤 사연에 의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좌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라는 자리가 어디냐면 육군에 있는 논산훈련소장. 네. 거기는 지금까지 삼성장군으로 진급한 사람이 딱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진급을 했으니까 두 명이고 그 이후로도 없어요. 통상 전역하시는 분들이 가서 있는 자리예요. 그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이 엄청 컸죠. 잘 나가다가. 네. 승승장구 하다가 네. 갑자기 그쵸. 그냥 확 추락. 네. 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멘토 하시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마치 제 지금 심정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무심코 툭 하시면서 낭떠러지에 서면 길이 보여. 어머. 단 하심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심이 뭔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뜻이 뭔지. 아, 그래요. 그건 스님께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 나의 이기심, 욕심을 다 내려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네. 강아지하고 내가 한 몸이 되는 거, 아, 네. 하심, 백척간도 진일보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내디뎌라. 거기서 고민하지 말고. 어머나. 거기서 승승장구 하는 근데 거예요. 그때는 지금 스님 말씀하셨던 이 하심의 의미를 모르죠. 몰랐어요. 모르죠. 그리고요 사람이 그때 제가 조금 제 생각에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실제 잘못한 것보다 조금 이제 책임. 책임. 원래 그 군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진급할 때 되면은 그 병사들이 잘못하면은 진급이 안 되고 네, 그런 막 것도 좀 그렇죠?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 선수들 잘못하면 감독이 감독 책임지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성적 안 나도 감독이 책임지고. 그래서 원래 이게 단체의 무리에서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아. 측면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가면서 제가 이제 군생활 마무리인데 제가 원래 병주주의라고 그래서 군대의 중심은 장군이나 간부가 아니라 병사들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군에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받아야 된다. 그래서 맞죠. 그분들의 복지, 생활 여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철학이거든요. 대단해. 지금도 똑같고요. 너무 멋지다. 그거를 한번 실천해보자. 네.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기상하면 네. 전부 다 일정 시간 뺏겨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화장실에 가는 거야. 그런데 10에서 15인당 화장실이 하나가 배정돼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아침에 몰리잖아. 시간이 한 2, 네. 30분 내에.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뒤에 줄 서 있어. 그리고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막 동동 부르잖아요. 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그 해봤어요. 귀한 애들 데려다가 그러고 막 욕해요. 이제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변비 걸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고쳐줘야 되겠구나. 네. 마음을 먹고. 근데 이게 군대건 뭐 사역은 예산을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 운동하실 때 뭐 예산 달라고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안 되겠는데 무조건 가자.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 소령인가 중령으로 예편하신 예비역 그 군무원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말하니까 예산이 금방 어떻게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 왜 간이 화장실이라고 네. 운동 같은 데 가면 요즘 친환경 예. 많이 나오잖아. 그거라도 좀 해줘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투스타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는 것은 비굴한 거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무릎 꿇는 것은 항복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거든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병사들을 위하여. 내 우리 귀한 아들들을 위해서 내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리고 무릎 꿇으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눈빛이 싹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고도 나와서 계속해서 제가 막, 여러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걸. 근데, 여기서 또, 진짜 가피가 밤에, 10여 됐는데 전화가 왔어, 그 양반 밤에. 네. 그 불용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또 남는 예산이 있는데, 그때 가갖고 당신들의 그 진정성, 정성, 그 다음에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그 나오는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이쪽 돌려놨다. 여러 군데 쓰는 거거든. 네. 그러면서 그걸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간이 화장실 그거라도 설치. 무슨 급한 거 해도 얼마나 되잖아요. 다행이에요.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장군님 잘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계속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셨다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장실 내가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있잖아. 이제 훈련하다 보면 이 샤워장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렇죠. 바꿔 나가기 시작하고. 그 혹시 수통 물 마셔봤어요? 그렇죠. 그 훈련소 가서 조금. 근데 그 훈련소 요즘은 이제 수통이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옛날 오래된 거는 이렇게 딱 보니까 안에가 새카만 때가 끼는 거야. 녹이 쓰르고요. 구역질이 확 올라와. 그러면 나는 우리 간부들은 그렇게 안 먹으면서 우리 귀한 아들들한테 그렇게 그런 거 먹으라면 되겠어요. 그게 닦아야 되잖아요, 당장. 그래갖고 인터넷 뒤지니까 친환경으로 그런 걸 세척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물이니까 세제 쓰면 안 되잖아요. 모래하고 뭐 소다하고 넣는 방법이. 네. 그래갖고 닦아가지고 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뭐 그런 거. 하여튼 많이 했어요. 네. 한 100가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머나. 아니 하심의 가피로 전역의 자리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 통해서 알려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장군이 뭐 개혁을 많이 해갖고 좋은 평이 나온다. 네. 이게 윗분들도 많이 오고요. 와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그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에 소문을 타고 말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위에게서 전역할 자리에서 10개월 만에 그때 1차로 삼성장군 진급을 하는 화표를. 와. 이건 거의, 그래서 그때 제가 따뜻한 동행, 기적을 잘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멋지다. 맞아. 정말 기적을 잘하게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단장으로 그 낭떠러지에서 길을 찾은 거죠. 그랬던 가피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물질 보시도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무주상 보시도 결국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비의 마음이요. 스님 어떻습니까? 대승불교가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 보살행 불교고 실천 불교예요.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유는 이론적인 불교보다 실천 불교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실천 항목이 육바라밀이 첫째고, 그다음에 사서법, 사무량심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서법, 사무량심, 육바라밀. 우리 일본, 우리나라, 대만, 중국 대승불교의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은 베품이에요. 하심하고. 하심해야 베풀어요. 하심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 챙기느라 보시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보시 바라밀이 대승불교의 첫째 제1위제 항목이다. 잘 되는 분들을 보면은 선행에 주저하지 않고 나눔에 인색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붓대를 열심히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삶은 더 값진 법이죠. 고현수 장군님 덕분에 귀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귀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있죠. 바로 우리 동훈 스님, 스마일 스님의 축원이 있습니다. 스님, 축원 좀 부탁드릴게요. 정성모아 축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 성부에게 정성모아 합장 기도 올립니다. 여기 ROTC 출신의 4,000명 일기생에서 삼성장군의 유일한 길에 오르신 고현수 장군 불자님, 나를 버리고
모든 삼남한성의 중생들이 나 아님이 없다는 마음으로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불법의 호법신장, 호위무사, 고현수 장군 불자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복이 손자의 상속대에 간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부모님의 보살행 공덕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고현수 불자님, 삶의 해양인 임종식까지 남은 총량의 생에서 불보살님의 가피 가호로 대승보살의 보살의 실천에 걸림돌이 없고 장애가 없는 지혜 충만하시어 고현수 장군님 불자와 인연 맺는 모든 분들이 사막도를 면하고 해탈에 이르도록 원력보살이 되시어 이 괴로운 사바세계를 상나가정의 불국토로 장엄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운 고현수 불자님의 불보살님의 가비가 있으시고 아울러 가족과 모든 인연 있는 도반들도 함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일심정성 축원 올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시여 본사 석가모니불 성물하십시오. 네, 귀한 단주까지 선물해 오셨으니까 네네. 직접 채워주시죠. 네. 우리 참 보살 원력보살님 더욱 앞으로 신행생활에 예. 힘이 되시고 원력 더 세우시라고 항상 이 단주 스님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현수 장군님, 오늘 이충희 칠안에 감사합니다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셔요? 우선 제가 오늘 감사 인사를 한 번 드릴 게 있는데 빠져갔고요. 네네, 제가 하셔요. 육군훈련 소장할 때 네. 거기에 있는 그 법당이 아시아 최고의 법당일 맞습니다. 겁니다. 한 3,000에서 5,000명 들어가는 법당 아, 네. 있거든요. 근데 그 휴일날 훈련병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종파로 네, 데려오기 네. 위해서 경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훈련병들은 종교가 아직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아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간식 많이 주는 데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식을 조달하는 것도 일주일에 2번. 3,000명.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육군훈련소장으로 불자인 내가 왔다고 우리 큰 스님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어머나. 후원 엄청 해주시고요. 네. 큰 절이건 작은 절이건 오셔가지고 네. 엄청 많이 그 후원해 주셨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들어서 혹시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제대로 참 못 드렸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저도 그때 훈련소장 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뭐 좀 그 상처도 입을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차 저한테 많이 타주시고 밥 주시고 그다음에 큰 스님들 오시면 항상 저한테 지금 우리 도훈 스님 축원해 주신 것처럼 축원해 주셔갖고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진짜 감사 인사 꼭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에 너무 출연을 잘하셨네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자,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감이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찬 씨 어떠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서 마음의 온도가 벌써 2, 3도는 쑥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시나요? 벽에 공을 던지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남에게 보내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것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마법 같은 보시,
붓다의 법보시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신 고현수 장군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껏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보십시오.